네, 반갑습니다. 11월 29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줄줄이 완판이라는 며칠 전 뉴스 전해드렸죠. 경쟁률 0.03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더 지으려고 지금 발동을 걸고 있어요. 자, 경제 성장률 내년 1%, 올해 2.1% 정도 예상되는데요. 4, 4분기에 1% 정도 성장을 해줘야지 2.1% 달성이랍니다. 사실상 올해부터 1%, 의 경제 성장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땅짓고에서도 짚어드렸네요. 청가구 통째로 유형단지 나왔던 곳 청약 경쟁률 0.03 대 1. 제가 길게 계산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0.03 대 1인가 보다 하고 나왔는데요. 984세대에 52건 접수. 지금 아파트가 문제가 아닌 이런 느낌 점점 드시지 않나요?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더 지으려고 제가 길을 가다가 요 플래카드 붙어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재건축 패스트 트랙법 통과. 국민의힘 사랑해요. 국민의힘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은 전 시장님 사랑합니다. 제가 한 20년쯤 지나면은 1세대당 1가구당 아파트 한 채씩 1가구 1아파트 실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진장 지어된다면 이런 것들이 재건축이 빠르게 추진되면 추진될수록 아파트는 무진장 많아진다. 지금 아파트 몇 개? 69만 개, 대략 70만 개. 세대수 얼마? 100만 조금 넘어가나요? 110만 정도? 인구는 10년 후부터 인구 가구수 점점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고 아파트는 이 재건축이나 이름하여 무진장 지어질 것이고 사실 그만큼 지어지지 않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많이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의 빤스런이 돋보입니다. 원화가 휘청휘청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달러에 대비해서 반응은 없지만 엔화 대비해서는 조금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주식시장 힘들고 기업들도 힘들다.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던 이 소상공인이 힘들다. 소상공인이 사고 팔고 하는 거 뭐 다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더 큰 기업. 중소기업은 또 더 큰 기업에서 또 만드는 거. 대기업. 줄줄이 다 연계되어 있죠. 뭐 소상공인도 장사 안 되면 뭐 중소기업 대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들 덜 사용하겠죠. 수출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 같지는 않고 대한통운, 대우건설, 희망퇴직, 구조조정 이런 말들이 점점 많이 들려옵니다. 저는 근데 깜짝 놀랄 만한 댓글을 오늘 한 개 발견했는데요. 야, 대구 다행이다. 대구는 대기업이 없어서 다행이다. 이런 글을 봤는데요. 대기업이 기침만 해도 대구 같은 이런 중소기업들 쭉 있는 이런 곳들은 독감 걸립니다. 아무튼 다가올 위험들 자, 얼마나 위험하려고 이런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 공정도 지금 쉬어가야 되는 판이니까요. 어제도 짚어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마이너스 0.12 대구보다 시각을 조금 확장시켜 놓고 보면 전국이 다 마이너스네. 그나마 요쪽 살짝 남아있는 요쪽 제외하고 다 마이너스네. 그러면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이쪽이 강세를 보일 것이냐, 이쪽 라인 경부선 라인 강세를 보일 것이냐,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 네, 쿠팡알리 댓글 이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매도 물량 뭐 계속 변화 없습니다. 물량 부분은 앞부분에 경기 안 좋다는 부분을 조금 강조해드리고 희한하게 월세는 반등세죠. 월세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0월의 거래량 이제 거의 한 99% 이상 완료됐습니다. 요 1953건. 예. 그 전에 뭐 예상하던 것과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11월의 거래량은 지금 57% 정도가 신고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뭐 1800건대 아무튼 거래량은 동기간을 놓고 봤을 때 10% 이상 지난달 대비 거래량이 줄어든다. 1900건대 뭐 1700 혹은 1800건대의 거래량입니다. 뭐 그래도 9월달보다는 낫네. 9월달에는요 빨간 날이 무진장 많았습니다. 빨간 날이 무진장 많았어요. 자, 12월 거래량은 주간 기준으로 400건 정도 나타날 것이다. 왜 지금 거래가 요때 추석 이후로 살짝 텐션을 올려서 400건대 중후반대의 거래량을 보이다가 400건대 중반대의 거래량을 보이다가 다시 400건대 초반으로 좀 내려앉는 모양새거든요. 요 추세를 따라서
예상 주간 거래량을 뽑아내고 월간 거래량을 뽑아내니까 요쯤 되면 대충 윤곽 드러납니다. 3주차 정도 지나가고 나면은 대충 거래량이 합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 그렇다고 뭐 한 달 정도 눈치 보고 부동산을 뭐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럴 건 아니잖아요. 조금 더 길게 보고 가자고요. 끝난 거래대금 3억 6천, 3억 5천 정도, 부산 4억 2천, 서울 12억. 자, 삼봉에 대한 기대가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자, 고가의 아파트 지금 거래 57% 정도 신고되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86건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것도 많이 좀 사그라들죠. 네, 고가 아파트 거래도 많이 사그라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율로서 7.3%. 자, 분양권 거래량 지난달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세 거래량은 조금 부족하고 월세 거래량은 조금 낮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세 거래량도 지난달 비슷한 시기 대비해서 한 15% 전세 거래 빠지고 매매 거래, 전세 거래 빠지고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 제일 마지막에 짚어볼게요. 전세 거래는 지금 추세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느낌 아닌가요? 이런 느낌. 금리가 아직까지 부담스럽긴 합니다. 기준금리 어제자로 3%로 3.5에서 3.25를 거쳐서 3%로 이렇게 내려오긴 했지만 시장 금리가 그렇게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월세 거래량 딱히 많지 않네요. 딱히 많지 않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다 같이 많지는 않은 느낌. 전체 임대 거래량 10월 거래량 마무리되고 뒤늦게 한 20% 더 신고되면 한 600건 정도 더 신고되면 2년 전 대비 딱히 거래가 많지 않습니다. 임대 거래가 예전보다 조금 적은 느낌이죠. 네, 실거래 가격 짚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 북구 10건. 보통 시장의 느낌은 북구가 거래량이 대구 전체 거래량이 4분의 1 정도 되는데요. 오늘 한 60여 건의 거래가 일어나는 동안 북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줄어듭니다. 노후화된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고요. 동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늘어난다. 수성구는 근래 들어서 10건 정도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다. 정말 분위기 안 좋았을 때 그때는 규제 지역에 묶여 있기도 했고 처분 조건은 온갖 것들이 다 섞여 있을 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거래가 그렇게 활발한 편은 아닌 것 같다. 수성 코롱할제 수성동 3가 48평 11억 천, 월성 2편한 56평 4층 8억 8천. 이건 가격 잘 나왔죠. 얼마 전에 가격 좀 많이 무너지는 것도 월성 2편한 상인 2편한 상인 2편한이 가격이 좀 하나 많이 무너지는 걸 보였었는데요. 고점의 거래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9억대 그래도 9억 10억 6천, 11억 6천, 11억. 이 정도면 상당히 대구에서는 선방하고 있는 곳이다. 그 외 신축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그러니까 동구 지역 거래가 늘어나는 것이 이런 신축들이 신축들의 인기.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학교 이전 이슈로 뭐 간이 많이 했지만 뭐 그 상태. 구축 아파트들이 있는 곳에 뭐 재건축 트랙, 뭐 패스트 트랙 뭐 하고 해도 지 혼자 새 아파트 들어앉아 있으니까 큰 힘을 못 쓰죠. 이게 만약에 신축 한 5년 차에 좀 신축이 나름대로 많이 자리한 곳에 있었으면 이거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뭐 한창 때 이름 깨나 날렸던 아파트들 뭐 어느덧 20, 30년 차가 되고 한창 잘 나갔다는 그런 동네들도 어느덧 조금씩은 분위기가 바뀌어 나가죠. 수성 알파시티, 평아람 24평형 4억 8,500. 이 와중에 신고가라니 대단합니다. 소형 평형의 신축의 나름의 강세 이런 것들도 근래 들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남산자이 하늘채 4억 6천. 대구의 웬만한 맞죠? 9평 가격 정도. 서대구역 반도 유브라 센텀 신축인데 4억 4천. 입지에 따라서 아까 보셨던 수성 하늘채 르레브 서대구역 반도 유보라 센터 뭐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아이파크 가격 4억 4천. 요거 좀 많이 좀 제법 반등을 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4억 후반대까지 치고 올라갈 4억 8천 8백 뭐 4억 4천 4억 6천 가다가 4억 8천까지도 갔었는데 답으로 4억 4천.
19층입니다. 19층에 4억 4천. 고점 대비 33%. 많이 반등했을 때는 뭐 3억 5천 요건 조금 억까 그 느낌이고 한 3억 8천 정도 선까지 빠졌다가 요리 정도 반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5% 정도 반등.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더라 라고 저는 계속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이 편한 세상 대신 25평은 4억 2천. 이것도 연식 좀 차고 있지만 가격은 괜찮네요. 자, 48평 혁신도시 신서화성파크 드림 15년차. 어느덧 15년차. 아이고 터 닦고 이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15년차. 근 50평이 3억 7천. 요게 부동산 커뮤니티에 금매라고 한 번씩 올라왔던 그 물건인가요? 48평에 3억 7천. 바원 이진 키스빌 3억 7천. 고점 대비 33%. 대구 평균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요. 세종시는 더 많이 빠져 있어요.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을 할 때 하더라도 세종시가 뭔지 알 것이다. 그래 반등의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은 자, 가격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거래량은 늘어나는 상태. 근데 지금은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그 벌집순환 모형에서 다시 상승의 사이클을 타는가 이렇게 진단을 내려볼 수도 있을 텐데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자, 거래량이 늘어나고 다시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기 시작한다면 일시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 대기업들 아까 구조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보셨죠? 산업의 위기는 더 빨리 찾아올지도 모르겠다. 평당 1,000만 원에 20년 차. 평당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 20년 차. 30년 차에 평당 1,000만 원 하면 조금 그 동네 괜찮은 동네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평당 1,000만 원짜리도 괜찮은 곳들이 많더라. 자, 가격 요 정도까지만 볼까요? 연식 오래된 것들 상대적으로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